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제 주변에 요즘 결혼 소식이 많아요. 지난주 주말에도 모두 결혼식을 다녀왔었는데요. 저는 지금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인데, 제가 미혼이었을 때 청첩장을 받는 자리라면 꼭 예비 부부에게 했던 공식 질문이 있었어요. 결혼을 마음먹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였죠. 저는 결혼 생각이 있었냐 하면 그렇진 않았고, 비혼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 정도의 뜨뜻미지근한 마음이었습니다. 여하튼 미혼으로서는 결혼이란 건 경험한 적이 없는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그 너머에서 들려오는 카더라 이야기들이 너무 좀 흉흉하고 걱정되는 이야기가 많으니까 그냥 막연한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기로 그런 용기를 내는지는 궁금했었어요. 그랬던 저도 결혼을 했고, 저 역시 당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고, 최근 결혼 소식이 좀 많아지면서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나는 어떠했더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결심한 계기 5가지를 꼽아봤는데요. 유부 선배님들은 공감하시는지를, 지금 연인과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나는 어떻지라고 같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미래의 우리 모습이 잘 그려지고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짝꿍이 노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었거든요. 얼른 은퇴하고 이렇게 손잡고 산책하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본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 옆에 당연히 있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게 참 듣기 좋더라고요. 우리 결혼할까? 언제 할까? 하는 당장 바로 앞에 있는 미래를 다 뛰어넘어서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으로 시작하는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우리 모습이 상상이 되게 잘 되고 상상 속이지만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같이 늙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서 혼자 있는 시간에는 제 일상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이건 다시 말해 불안 요소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전 연애에서는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만났을 때는 생각나지 않다가 막상 혼자 있을 때면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풀리지 않는 응어리 같은 게 좀 있었거든요. 뭐 해소되겠거니 괜찮겠거니 하면서 그냥 외면했던 것들이 사실 괜찮은 게 아니었던 거죠. 함께 하는 미래가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려지질 않았어요. 결국엔 그런 것들이 좀 터지고 싸우기를 반복하면서 자신이 없다라는 생각이 커지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졌었습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에 그저 내 생활과 일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짝꿍과는 혼자 있어도 이 사람과 지냈던 행복한 시간들을 다시 떠올리고 같이 찍은 사진을 다시 보거나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에 휘둘려서 거기에 내 생활이 매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당장 내 생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건 정말 엄청난 평화였습니다. 세 번째로 짝꿍과 함께 있는 제가 좋았습니다. 둘이 코드가 좀 잘 맞았었는데요. 생활 패턴, 뭐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연애 스타일, 웃음 코드 같은 것들이요. 생활 패턴이 잘 맞으니 일상의 중요도나 우선순위 같은 게 좀 비슷하고, 그걸 서로 아니까 존중해주고, 그러다 보니 무례할 일이 없었고,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비슷하니 본론만 짧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에서 이제 피로감이 없었고, 연애 스타일이 비슷하니 연락 횟수나 만나는 빈도 뭐 이런 부분에서 애쓰지 않아도 되었고, 웃음 코드가 비슷하니까 함께 있을 때 웃을 일이 참 많았었어요. 이 점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있는 내가 평소에 나와 같다. 이 사람과 있을 때 나는 많이 웃는다. 이 사람과 있을 때 내가 좋다. 저는 오래가야 하는 관계일수록 애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내 마음을 표현하는 이 관계를 다지기 위한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뒤틀어서 힘들게 끼워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모습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결국엔 터지고 지쳐버리잖아요. 나도 상대도. 그러니까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 그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나와 잘 맞는 사람 뭐 한 명 정도는 없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좀 지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노력하면서 이제 바뀌어 가는 거죠.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연애란 건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서로 좋아하게 된 일이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게 연애니까 행복한 내가 일단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로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떻게든 둘이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연애할 때 겪었던 일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신뢰인 건데요. 언젠가 한번 저희 둘이 그 외부 일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고 수습해야 하는 일이 있었었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행동력이 빠른 제가 먼저 움직이고 짝꿍은 뒤에서 서포트를 하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저를 뒤로 물러나게 하고 본인이 나서서 정리를 마무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둘 다 말랑말랑한 모습만 보이는 연애만 하다가 서로 그런 모습을 봤던 건 아마 처음이었지 싶어요. 저희는 이때 서로 든든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우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에 이런 식으로 대처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그냥 어느 순간 결혼이란 게 크게 무섭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결혼에 대한 카더라 소식들 그 막연한 두려움보다 이 사람과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마음이 더 기울었던 것 같아요. 뭐 준비하다가 갈라섰다더라, 같이 사는 건 다르다더라, 뭐 관련해서도 흉흉한 이야기가 진짜 많았었는데, 뭐 만약에 뭐 언제가 되었든 깨진다면은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일 아닐까 싶더라고요. 평생을 함께 살아도 모르는 게 사람 속이고 헤어질 수 있는 게 사람 일인데 그걸 겁내고 지금 밀어낼 이유가 있을까? 일어날 일이었다면 진작 일어났겠지. 일어날 일은 뭐 언젠간 일어나겠지. 하지만 그거는 그때 얘기고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나는 지금 이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보다 커지니까 마주할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 준비부터 지금 결혼 2년 차까지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정리해보고 느낀 건데, 저는 뭐 흔히 말하는 뭐 뒤에 후광이 비쳤다거나 뭐이 사람이다 하는 그런 극적인 순간에 무엇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왔던 게 연애한 지 한 4년 정도 됐을 때였는데, 사계절이 4번이 바뀌는 기간 동안 그래도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아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다.'에 다다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좀 많이 봤었기 때문에 결혼 자체가 싫고 좀 무서웠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고 제 사회가 넓어지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사례를 알게 되면서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도 많고 결혼 준비 때도 사이좋게 현명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이 잘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점이 참 많은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배우자는 자신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이 사람의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뭐 어떻게 확신해? 그 사람이라고 어떻게 확신해? 한다면 모르겠어요. 저는 확신이란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확신하겠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연애뿐 아니라 다른 일들에서도 이를테면 뭐 꿈이라던가 어떤 시도라던가 도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해지면 잡다한 생각들이 들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고 되게 명료한 결론만 날 때가 있잖아요. 그냥, 그냥 나는 이게 하고 싶어. 그냥 나는 이게 좋아. 그냥 나는 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요. 아주 단순한 결론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지만 상대가 귀여워 보이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몇 년이 넘어도 귀여워 보이면 뭐 데리고 살아야죠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선 열심히 답변 드리고 이건 좀 같이 이야기하면 좋겠다 하는 건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뵐게요.